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교과서를 보실 때 기본서를 보신다면은 이 교재나 강의 노트를 놔두고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게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다른 자료를 제끼고 그냥 뭐 1페이지부터 읽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특강 자료나 강의 노트를 앞에 놔두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8번 아닌가요? 맞습니까? 48번. 자, 그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등기에는 청구권 순위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다. 전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 후자는 가담법상의 가등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구권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고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우리 민법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가담법이라고 특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담법이 아니고 등기법에서 배우는 청구권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데 민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구권 순위 보전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하고 구별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선은 등기부를 보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등기부에는 그냥 가등기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한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을 때 뭐 매매나 정여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청구권 순위 보전의 가등기, 그리고 소비대차, 뭐 대출 약정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담보 가등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고? 계약서를 보고 실체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순위 보전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1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은 오로지 본등기가 된 걸 전제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없고 사실상의 경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경고. 내가 가등기를 해놓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등기해서 들어오면은 나중에 말소된다 이렇게 뭐요? 경고를 합니다. 경고적 효력밖에 없다. 그래서 오로지 본등기를 한 경우에만 순위 보전 등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이제 합니다. 그럼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도 공동신청입니다.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의 뭐 공동신청에 의해야 한다. 공동신청. 가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생각하시고 가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해서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는 이제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즉 이 말은 본등기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죠? 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앞으로 잠시만 보실까요? 가등기 나오면은.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토지를 지금 을한테 지금 1억으로 팔았단 말이죠. 매매. 3월 1일 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를 하자마자 을에게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해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근데 주로 이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5천만 원은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등기를 해 놓은 목적은 순위 보전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해주기 전에 이제 배신을 해서 이제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매매. 이 구조를 이제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5월 1일 날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명칭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은 양수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가등기하고 관련해서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명칭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 또는 양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양도인은 누굽니까? 갑이죠. 갑, 양도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양도하고 관련해서는 양도인이라 그러고, 가등기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뭐라 불렀습니까?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가등기 의무자.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잘 알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명칭을 잘 알아야 무슨 말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을이 이제 잔금 5천만 원 구해 가지고 본등기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때 갑에게 청구하느냐, 현재 소유자, 제3자, 양수인 병에게 청구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야지 병한테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청구해서 을 앞으로 만약에 이제 본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가등기에게서 을이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는 며칠 날 했을까요? 본등기 언제?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에 했네. 이렇게. 그죠? 본등기. 그럼 이게 본등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중간에 한 요 등기는 뭐 됩니까? 직권 말소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됩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의 논리입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둘째 줄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명의인이 저기서 누굽니까? 병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양수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현재의 명의인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뭐다? 가등기 의무자이다.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다. 즉 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등기를 했습니다. 3번에 본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시에. 그러나 순위는 뭐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자, 4번은 좀 중요 표시를 하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된 문제이고. 자, 또한 가등기인 채로는 불법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본등기해서 소유자가 된 후에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반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관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가등기만 해가지고는 소유자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만 한 사람은 타인의 불법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본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된 후에만 다른 사람의 불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밑으로. 자, 자주와 타주와 관련하여, 자,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인 반면 타주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소유의 의사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은 자주, 없으면은 타주. 자, 두 번째 줄. 소유의 의사 유무는 똑같습니다. 소유의 의사 유무는 주관적이 아닌 권한의 성질에 의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 이걸 권한설, 객관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 같으냐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 이것을 권한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주인 경우는 도둑놈의 점유, 무조건 강력한 자주입니다. 그 다음 매수인의 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이 점유한 것은 소유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유의사가 있다. 자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이유가 뭡니까? 산 이유가 소유하려고 샀기 때문에 매수인의 점유는 있다. 자, 그러나 타주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점유. 자, 매도인이 매도를 해놓고 잠시 점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타주입니다. 타주. 이미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타주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됐다. 또 3번에 매매가 무효가 됐다. 이 두 가지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냐 자주냐 했을 때 원칙은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자주라 그랬죠. 자주인데 문제는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나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됐을 때 매수인이 잠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3번부터 보시면은 매매가 무효인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판례가. 무효를 몰랐다. 그때는 자주, 알았다. 타주. 선의의 매수인은 자주, 악의의 매수인은 타주입니다. 그런데 무효가 아니고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됐어. 그럼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되는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는 무조건 뭡니까? 타주입니다. 무효하고 취소 해제 차이가 뭐예요? 무효는 알았을 경우도 있고 몰랐을 경우도 있죠. 근데 취소나 해제는 의사표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반드시 압니다. 즉 악의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타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에 빌린자의 점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지상권자의 점유, 전세권자의 점유, 임차인의 점유, 즉 빌린자의 점유도 타주입니다. 그 다음 명의 수탁자. 명의 신탁자가 점유할 때는 자주이고 명의 수탁자는 타주입니다. 그래서 수탁은 부탁을 받아서 보관만 하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습니다. 명의 수탁자의 점유.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고. 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분묘를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이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어느 권리하고 가깝습니까? 지상권. 지상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지상권은 빌린 권리죠. 그래서 빌린 권리, 즉 지상권 유사, 즉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도 타주이다 이 말입니다. 자, 7번에 공유. 자,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갑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지분과 관련해서는 자주, 타인의 지분에 관련한 점유는 타주 이렇게 됩니다. 타인의 지분과 관련된 공유자의 점유, 이것도 타주입니다. 자, 8번도 표시를 좀 하시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점유. 매각 허가 결정 후에 채무자. 매각 허가 결정. 과거에는 이제 이게 경락 허가 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 지금 이제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갑이 소유자인데 요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딱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경매 신청을 딱 했습니다. 경매 신청. 그럼 이것이 을앞으로 지금 낙찰이 됩니다. 경락이 됩니다. 경락 이렇게. 경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경락이 됐는데 지금 토지는 갑이 여전히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나 소유자이면서 A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 빌린 사람입니다. 채무자 이래 됩니다. 그럼 갑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게 저기 자주냐 타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경락 이래 해놓으면은 추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두 가지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는 매각 허가 결정, 요게 6월 1일 날 났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 경락 대금 완납, 요게 7월 1일입니다. 언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7월 1일 날. 그러면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7월 1일 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무슨 점유다?
타주이다. 이래 됩니다. 타주.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매각대금을 이미 완납을 했다면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말입니까? 타주이다. 이거는 쉬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온단 말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됐단 말이야. 아직 완납은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됐으면은 소유자가 아직 누굽니까? 갑이죠. 그럼 소유자로서 갑이 점유하고 있죠. 그래도 타주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시겠죠? 매도인의 점유하고 똑같습니다. 매도인의 점유도 매도인이 아직 소유자입니다.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조만간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점유하기 때문에 뭐다? 타주이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 허가 결정만 떨어지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은 비록 소유자이지만 조만간에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점유함으로 물어본다. 타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8번 중요하다. 매각 허가 결정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점유. 이것도 타주이다. 자, 그 밑에 자,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예, 임차인이 매수했다. 자, 임차인은 타주, 매수하면은 자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횡령했다. 임차인 당시에는 뭐 타주, 횡령을 해버리는 순간 소유 여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로 바뀝니다. 임차인이 매수했다. 임차인이 횡령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다음 거꾸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피고로서 소송에서 패소된 경우에 소재기시로 소급해서 악의로 전환되고 패소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주와 타주의 판례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중요하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누구로서? 피고로서 소송에서 패소된 경우에 소재기시로 소급해서 악의로 전환되고 패소 확정시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피고로서 패소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갑이 지금 주인입니다. 주인. 실제로 주인이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고 을 앞으로 지금 등기도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말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소제기를 합니다. 소제기를 3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말소소송의 소를 제기해서 이 을이 졌습니다.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 을이 졌어. 패소 확정이 8월 1일 날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잘 들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갑하고 을 중에서 현재 점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을은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소송 당했습니까? 당했죠. 그래서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피고이다.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유자가 피고로서 패소했죠. 이 판례단 말이에요. 점유자가 피고로서 패소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점유자가 피고로서 패소하면은 바뀝니다. 선의에서 뭐로? 악의로. 자주에서 뭐로? 타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고로서 패소했을 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조문에 있습니다. 이때는 3월 1일부터 바뀝니다. 소제기 시로부터 소급해서 바뀌어요. 3월 1일부터 서로 바뀐다. 근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조문에 없어. 이게 우리 판례가 지적한 것이다. 이거는 8월 1일부터 이랬습니다.
소재기 시부터다, 폐소 확정 시부터다. 폐소 확정 시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칩시다. 점유. 그러면 갑은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원고죠. 그래서 갑은 원고인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뭐 선의 악이 그런 필요 없고 이거는 자주다 이랬습니다. 자주입니다. 그러면 갑이 원고로서 점유자 갑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로서 깨졌단 말이에요. 패소됐단 말이에요. 원고로서 패소되면은 자주에서 타주로 안 바뀝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논리는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주 점유자가 졌단 말이야. 그럼 자주 점유자가 졌으면은 이것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 했을 때 피고로서 졌다면 바뀌고 원고로서 졌다면 안 바뀌고 되겠죠. 요 구분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구분.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피고로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소제기시로 소급해서 악의로 전환되고 패소 확정시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괄호하는 조금 전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로 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이 그림을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이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을 하는 사람이고 을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점유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돌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을은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을 취득했단 말이야. 이 과실에 대해서 수취할 수 있겠는가? 이 과실수취권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수취권. 두 번째, 을이 점유하는 중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훼손이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점유하고 있는 중에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야. 비용. 그러면은 지출된 비용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비용상환 청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상환 청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중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을이 갑에게 물건을 돌려주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이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을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시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지금 현재. 근데 지출을 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출. 그럼 언제 바뀌었냐? 이게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6월 1일 날. 그러면은 지출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갑이었죠. 그런데 비용 청구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다십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갑하고 을 사이에 단순히 점유의 관계만 있느냐?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느냐?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입니다. 만약에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현재 회복자에게 그때는 청구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간단하게. 끝나서 뭐 심각하게 쳐다보인다. 끝났는데 간단한데.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갑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과실이 생겼다. 을이 먹을 수 있느냐, 돌려주느냐.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을이 점유하고 있는 중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냐. 딱 세 가지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점유자가 점유 중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번에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 책임지는지 여부. 3번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자, 1과 관련하여 즉 과실 수취권. 자, 방과라 1번에 선의자는 수취권이 있고 악의자는 반환해야 하며, 이때 선의란 말은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 그 줄 한번 꺼보실랍니까? 선의. 선의의 뜻이 특이합니다. 우리 민법의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야. 선의란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었다, 이걸 선의랍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네 이렇게 믿은 것이 뭐야? 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신할 만한 근거, 즉 과실 유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신할 만한 근거.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표현을 선의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해놓고 선이란 것은 오신한 것이다 해놓고, 근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당한 근거가 무과실이냐 이 말입니다. 무과실이냐. 즉 다음에 그 무과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아니고 무과실. 무과실. 우리가 보통 그 선의가 나오면 뒤에 무과실이 나오죠. 근데 우리 판례는 선의 플러스 근거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무과실하고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 이래 하지 말고 우리 판례의 표현대로 선의 플러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다만 정당한 근거를 뭐하고 비슷하게 본다? 무과실하고 유사하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방과라 2번은 역시 표시를 잘 하시고 중요합니다. 자, 선의자로서 이제 과실을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하면은 이 수취한 과실이 부당이득이 되겠느냐 했을 때, 만약에 부당이득이 되면은 수취권을 인정하나 마나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나, 자, 선의자의 과실 수취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나 과실 수취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뭐의 성립은 인정된다? 불법 행위의 성립은 인정된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불법 행위의 성립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점유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성립하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걸 슬쩍 빼버린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점유자는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뭐가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의 범위는 좀 알아야 된다. 전 범위를 지느냐 현존익만 배상하느냐 했을 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 선의의 자주점유자. 선의의 자주,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동시 자주, 이게 가장 착하죠.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책임이 경감되어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의 경우, 기타는 세 가지죠. 선의, 타주, 악의, 타주. 또 뭐 있습니까? 악의, 자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착한 게 선이면서 자주다. 그 하나만 책임이 경감되고, 나머지 기타의 경우에는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됐고.
자, 그다음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상과 관련하여 자,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다른 말로 보존비, 유지비, 수선비. 그다음에 유익비는 다른 말로 계량비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에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수 필요비로 나누는데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그래서 과실을 먹을 정도면 통상의 필요비는 네가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누구의 선택으로? 회복자의 선택으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점유자가 아니고 회복자. 근데 이게 회복자 이렇게 아셔도 되는데 우리 민법 전역에서 돈을 선택할 때는 돈 받는 자가 선택할까 주는 자가 선택할까? 주는 자. 전부 주는 자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주는 자는 회복자입니까?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자의 선택으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비와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용상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뭐도 가능하다.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 그 다음 3번에 비용상환 청구 시기 언제 청구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려운 사람이 비용을 청구한다 그랬죠.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청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 청구하느냐, 누구에게 청구하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할까요? 필요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대차를 떠올려버리면 안 돼. 지금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는 언제나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걸 떠올리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차가 없는 순수한 점유관계, 그걸 전제로 한단 말이야. 만약에 계약관계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뭐야, 즉시 언제든지 이래 갑니다. 근데 계약관계가 없다, 순수한 점유관계다, 그러면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언제. 그게 이제 3번이다. 자, 비용상환 청구 시기에 관하여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점유물의 반환 시나 반환 청구 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다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죠.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점유물의 반환 시나 반환 청구 시 그때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4번에 좀 전에 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의 상대방. 자, 괄호 안에 보시면은 비용 지출 시의 소유자와 비용 청구 시 소유자가 달라졌다. 갑에서 갑다시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즉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누구에게? 임대인 갑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계약 관계가 없다면 현재 소유자인 회복자 갑다시 이렇게 됩니다. 현재 소유자인 회복자 갑다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비용 청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52번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213조, 214조 두 개의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13조는 반환 청구, 214조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다른 말로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204조 반환 청구, 205조 제거 청구, 206조 예방 청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두 개 조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즉 점유보호 청구는 세 개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4조, 205조, 206조. 자, 204조는 요건이 점유가 침탈이 됐을 때 1년 안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05조 점유 침탈이 아니고 점유가 방해됐을 때 방해 제거 및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6조 점유 방해 염려 시, 그러니까 침탈 시, 방해 시, 방해 염려 시, 그때는 방해 예방 및이 아니죠.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죠.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제 그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조문 문제로. 다른 데는 및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206조만큼은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213조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와 204조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비교. 자,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 주체는 점자는 소유자, 후자는 점유 침탈 당한 자. 침탈 당한 자. 자, 상대방은 전자는 현재의 점유자 이래 됩니다. 현재의 점유자. 자, 현재의 점유자와 침탈자 및 승계인 요래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은 만약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의 소유자, 상대방.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하고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청구하고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누가? 침탈 당한 자가 하고, 또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현재 점유자에게 하고, 그러면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침탈자 및 승계인. 이때 승계인은 두 종류가 있죠. 포괄 승계인과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특별 승계인은 누구만 된다? 악의의 특별 승계인만 상대방이 됩니다. 구분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라 했습니까? 좀 전에 현재 점유자라 했죠. 현재 점유자의 표시를 딱 해가지고 직접 점유자 포함, 간접 점유자 포함,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X. 어떤 사람은 막 적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를 꽉 째려보고 있네. 째려보고 있다는 말은 어디에 쓸지를 모른다 이런 말도 지금 되는데, 그 이번에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와 이렇게 돼 있죠. 그 현재 점유자 거기에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의 상대방 아닙니까? 그죠? 현재 점유자 거기 표시를 딱 해가지고 뭐라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포함, 점유 보조자 X. 그렇게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의 청구 기간 3번의 그 밑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이 1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민법 전역에서 출소 기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제척 기간 중 출소 기간이다. 출소 기간. 출소 기간이 뭐라 했습니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 출소 기간. 다른 거는 몇 년이다 그러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냥 권리 행사 기간이단 말이야. 그런데 출소 기간은 권리 행사를 소송으로만 제기해라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 전역에서 기간 중에서 출소 기간은 요거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 밑에 53번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때 법률 규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들어본 거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했을 때 뭐? 상속, 수용, 판결, 경매 들어보셨죠? 그거는 권리 변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할 때 법률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권리 변동입니까? 소유권 취득입니까? 소유권 취득.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추가된 게 다시 쭉 나옵니다.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래 나오면은 그 개념 자체를 기억하기 전에 전부 다 뭐란 말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선점은 무주물 선점, 습득은 유실물 습득, 발견은 매장물 발견. 자, 무주물 선점은 조심해야 될 것이 동산만 대상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선점 안에 보시면은 무주의 동산에 대하여 선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만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주의 동산에 대하여 선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민법에만 규정한다. 자, 습득과 발견은 유실물에 대하여 6개월 후, 매장물에 대하여 1년 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때서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습득자와 발견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 민법 플러스 유실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매장물 발견하고 유실물 습득이 이제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 6개월. 매장물 발견은 1년 이렇습니다. 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첨부를 합니다. 첨부. 부합, 혼화, 가공. 자, 부합의 뜻은 물건 두 개가 실제로 붙어서 한 개가 됐다. 혼화, 동산끼리 섞여서 구별할 수가 없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했다. 그래서 제가 부합은 동산이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물건을 이랬습니다. 근데 혼화와 가공은 뭐라 했습니까? 동산. 그 혼화와 가공은 동산을 전제로 한다. 자, 부합 괄호 안에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정축해 버리면은 정축된 건물하고 밑에 있는 원래 건물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개가 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산 간의 부합의 경우에 이제 누가 소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산끼리 붙어버렸어. 금시계하고 금반지가 붙었단 말이야. 에? 감남의 금시계하고 을려의 금반지하고 붙어서 누가 소유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 법이 판단하기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종 구별이 되지 않으면은 부합물을 공유한다. 괄호 뭐 들어갈까? 앞에는 부합 당시.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그래서 이게 현재 수량의 비율 그러면 틀렸습니다. 현재 X 수량의 비율 X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차지하고 주종 구별이 안 되면은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혼화 동산 간의 부합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으로 가공물의 소유자는 자 이제 가공이 됐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판자를 가지고 계집을 만들었거나 장롱을 만들었단 말이야. 을이 갑의 판자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계집이나 장롱을 만들었어. 그때 계집과 장롱의 소유는 누가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 써놨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재료 주인이 되고 가공으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집은 7만 판자가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판자를 가지고 7만 원짜리 계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소유합니까? 재료 주인이 소유하고 2만 원 노력의 대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 판자를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장롱을 만들었다. 그때는 가공자가 소유하고 재료값 5만 원 주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재료값하고 가공물의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은 재료 주인이 차지하고 가공으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증가되면은 가공자가 소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취득시효가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취득시효는 뭐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잘하는 거. 천재다, 천재. 자, 취득시효는 어쨌든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help ing 이래 됩니다. cannot help ing. 자, 이 그림을 등장인물을 잘 보세요. 등장인물. A가 이제 소유자입니다. A가 소유자. 그림을 그려놓고 쳐다보면 됩니다. 쳐다보고. B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점유를 하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간은 2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5년. 여기가 10년 차고, 여기가 2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10년 차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3년 차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0년 차에 A에서 C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C. 자, 23년 차에 A에서 D로 바뀌었습니다. D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완성만 해놓고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E한테. 이렇게. 이 끝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이겁니다. 자, 갑이 이제 주인인데 을이 지금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어. 이렇게. 등기도. 그럼 갑이 이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청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아니지만은 을이 등기부취득시효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을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뭐 하고 점유하고 또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10년 이상 등기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을에게 이제 권리를 취득시키겠다. 이게 등기부취득시효. 그래서 10년의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 이렇게 부른 등기부취득시효. 다만 여기에는 이제 요건이 들어가겠죠, 그죠? 평공자, 평원, 공연, 자조점유. 여기는 하나 더 붙죠. 선의 무과실까지 붙습니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이렇게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등기는 유효인 등기도 되고 무효인 등기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림을 쫙 보면 된다. 쫙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명칭을 한번 볼까요? A를 뭐랍니까? 진정한 소유자 A. 그다음 B는 완성자. E는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E를 뭐라고?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그러면 C하고 D를 뭐랍니까? 등기승계인. 아시겠죠? 등기승계인 중에서 C는 완성 전의 승계인, D는 완성 후의 승계인. 됐죠? 결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C하고 B가 붙었다. B가 이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D하고 B가 붙어서 누가 이긴다? D가 이긴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D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요? B가 억울하겠죠. B가 억울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다. 논리적으로. 그저 취득시효는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돼. 그냥
문장을 읽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림을 자꾸 그려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C하고 B하고 붙었다. B가 이긴다. 그래서 C한테 청구해서 가져오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 D하고 B가 붙었다. B가 진다. D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G는 B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A에게 귀책 사유 있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귀책 사유 없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A한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A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원칙일까? 없는 것이 원칙일까?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러냐? 지금 B라는 사람이, E는 생각하지 마시고, B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A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러나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는 것, 이거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D한테 넘겼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래 됩니다. 예외적으로 B라는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미 주장했거나 완성을 근거로 등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D한테 팔아서 넘겼다. 이래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귀책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는 뭐? 만약에 D가 국가입니다. 국가. 수용을 해버렸어. 그럼 수용을 하면은 A한테 뭐를 줍니까? 보상금 주죠. 그럼 B는 A한테 뭐랍니까? 토지 대신에 보상금이라도 내라. 그걸 뭐란다? 대상 청구.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예.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약간 그리면서 한번 봐야 된다. 자, 21페이지. 자, 5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자, 요건 자주 점유. 맞죠? 우리가 취득시효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가 돼야 됩니다. 자, 괄호 안에 보세요. 민법 197조에 의해서 자주로 추정되므로 반대 당사자가 타주임을 입증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지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평온 공연한 점유일 것. 3번 20년 이상 점유했을 것. 근데 20년 괄호안을 잘 보세요. 자, 기산점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20년을 기산할 때 원칙적인 기산점으로 명의인의 변동이 있음을 전제로 점유 개시 시부터이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예외적인 기산점으로 명의인의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역산도 가능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괄호 안에 자, 앞으로 잠시 한번 보세요. 지금 B라는 사람 A하고 B만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A하고 B만. 그럼 A하고 B가 있을 때 B가 20년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하냐 했을 때 여기서부터 기산해가지고 나는 20년 점유했습니다. 요렇게만 주장해야 되는지 거꾸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뭐요? 5년 차까지 요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산점을.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재판에 딱 갔을 때 판사님 저는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는 언제부터 점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B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 말이야. 여서부터 20년 했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5년 차부터 점유했기 때문에 20년이 됐습니다. 이래 주장할 수도 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지 싶습니까? 됐고 C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CD를 조금 전에 등기 승계인 그랬죠. 맞죠? CD를 등기 승계인 또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 용어를 뭐든지 잘 알아야 돼. 왜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등기 승계인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3자 이해관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말 자체를. 기본서에는 그래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CD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때나 기산할 수 없고 개시 시부터 기산해야 되고 CD가 없다면 아무 때나 기산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슷하잖아요. CD가 없다면
20년만 채우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죠? CD가 없다면 20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0년 이래도 되고 역산에서 20년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없다면? CD가 없다면. 근데 CD가 있다면 어디서 기산했냐에 따라서 CD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CD가 있다면 아무 때나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그때는 뭐 해라? 점유 개시 시부터 20년 이렇게 채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번에 20년. 원칙적인 기산점으로 명의인의 변동이 있음을 전제로, 자, 명의인의 변동이 있음을 전제로 이 말은 CD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A에서 CD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A에서 CD로 명의인이 변동됐다 이 말 아닙니까? CD가 있다. CD가 있음을 전제로 점유 개시 시부터이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외적인 기산점으로 명의인의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CD가 없어 이제. CD가 없다면은 역산도 가능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한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취득할 때는 성질이 성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래서 등기 괄호 안에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의 성질 때문에 원칙은 무슨 등기를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하나? 우리가 취득시효 그러면 소유권만 우선 생각하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하나? 판례는 실무상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소유 명의자와 완성자가 공동 신청해야 등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맞죠?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단독이다. 그런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므로 공동 신청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할 수 있죠. 협조를 안 하면은 협조하라고 청구한다. 이게 등기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완성자에게는 등기하기 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무슨 성질을 가지느냐?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채권적 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채권적 청구권이면 원래는 뭐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완성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다만 점유 중에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까지 했어. 등기까지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까지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 원시 취득이다. 그리고 완성시로부터 취득합니까? 20년 시로부터 취득합니까? 현재부터 취득합니까? 개시시부터 취득합니까? 개시시부터. 그래서 소급적 취득. 그 다음 등기해야 취득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근데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187조 예외가 245조다 이 말입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 원시 취득, 소급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5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시효와 관련하여 저기서 B를 이야기했는데 B. 자,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자, 1번에 완성 전에 등기 승계인 C에 대하여는 완성을 주장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 D에 대하여는 완성을 주장하거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괄호 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 D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 괄호 안에 등기 명의인과 완성 후 등기 승계인의 거래. 저기서 누굽니까? 저 그림에서 A하고 D입니다. A하고 D 사이의 거래가 통정허위 표시나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됐죠? 자, 여기 잠시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이 D라는 사람이 완성 후에 승계인 맞죠? 완성 후에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느 경우에? A하고 D 사이의 거래가
거래가 뭐가 됐을 때 여기가 무효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는 취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무효가 되는 사유가 두 가지네요. 108조하고 103조하고 108조는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 103조는 반사회적 행위.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적극 가담하에 이중매매. 여기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A가 B한테 등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신해서 D한테 해줬잖아요. 그럼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래는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로 갈 수 있죠. 제2매수인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그 논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 후에 승계인 D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A하고 D의 거래 행위가 무효이면 취득할 수 없다. 그 무효인 사유는 통정 허위 표시이거나 D가 적극 가담하에 거래가 됐을 때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이 경우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이미 주장했거나 그를 근거로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그 상황을 잘 알면서 완성 후 등기 승계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소유권을 취득해 했다면 그러면 A에게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귀책 사유가 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경우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이미 주장했거나 그를 근거로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잘 알면서 등기 명인이 즉 A가 완성 후 승계인 D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소유권을 취득하게 했다면 완성자 B는 귀책 사유 있는 등기 명의인에게 즉 누구에게입니까? A에게. 완성자 B는 귀책 사유 있는 A에게 뭐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좀 전에,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A라는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이 B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책임을 묻는 방식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대상 청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근거가 두 가지란 말이야. 채불하고 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그럼 여기는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계약 위반이 되려면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A하고 B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채불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완성 후 등기승계인 D가 수용입니다. 수용. 괄호 안에 수용. 수용, 괄호 안에 수용. 그 다음에 또 괄호 안에도 다시 수용. 자, 수용해놓고 괄호 안에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이미 권리 행사를 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해야 함. 자,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완성자는 등기 명인을 대상으로 뭐까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장을 쓰니까 좀 길단 말이야. 그럼 지금 아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은 A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원칙은 A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A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대상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근거가 채불이냐 불법행위냐 뭐다? 불법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 청구를 해요. 그러면 대상 청구를 할 때 잘 보세요. D가 국가란 말이야. 국가. 그래서 B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국가인 D가 수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수용. 그럼 수용을 하고 A한테 뭘 줍니까? 보상금 주죠. 그러면 B는 A에게 토지 대신에 보상금 내라. 이걸 뭐요? 대상 청구랍니다. 그러면은 대상 청구할 때 무조건 청구할 수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대상 청구할 때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B가 대상 청구라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자기의 할 일을. 무조건 대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할 일. 자기 할 일은 뭡니까? 취득시효 완성했다. 또는 등기 청구한다. 이게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했다면 뭐 할 수 있고 대상 청구할 수 있고 자기 할 일을 못했다면 대상 청구를 못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보세요. 수용되기 전 이행불능되기 전에 이래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지금 이 B가 A한테 대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 할 일을 수용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수용되고 난 후에 해도 됩니까? 전에 해야지. 수용되기 전에 이미 B가 자기 할 일을 했음에도 A가 얼쩡거리다가 수용당했다. 이래 돼야 B가 A한테 대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은 A에게 대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 전에 또는 수용이 되면은 A는 B한테 이행할 수 없잖아요. 수용되면은 이행불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용 전에 이행불능 전에 같은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수용 전에 이행불능 전에 B는 할 일을 이미 했어야 나중에 대상 청구할 수 있다. 그 할 일이 뭡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거나. 그래 해놓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밑에서 넷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수용 부분에 자 수용 괄호 안에 썼죠. 괄호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연속해서 수용 쓰면 됩니다. 수용 해놓고 자 네모 괄호 안에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핵심이 수용 전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뭐 했단 말입니까? 이미 권리 행사를 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해야 그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대상 청구. 자, 그 다음에 3번에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누굽니까?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E죠. E입니다. 자, E는 완성자의 취득시효 완성효과를 근거로 등기명인 A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합니까? 완성자를 대위합니까? 완성자를 대위한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E라는 사람만 이제 생각하세요. E라는 사람. 이 사람. CD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 사람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A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E가 A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냐 B를 대위해서 청구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근거를 뭘 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B의 완성 효과를 근거로 청구할 때는 B를 대위해서 내 자신이 완성했음을 근거로 청구할 때는 직접 청구.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뭐라 됐습니까? 누구의? 완성자의 취득시효 완성효과 이래 돼 있죠. 그럼 B의 완성효과 아닙니까? B의 완성효과를 근거로 대시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위다 직접이다. 대위다 이 말이에요. 대위다. 그래서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E는 완성자 B의 완성효과를 근거로 등기명인 A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완성자 B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보고.